있으실까요? 회사 이름이 메이드 코퍼레이션인데 어떻게 지어져 있어요? 전 영어를 잘 못해서 네, 메이드 코퍼레이션 이름은 대표님이랑 같이 상의해서 지어줬고요. 네, 저는 여기 팔에 타투만 했습니다. 메이드라고. 네. 회사 이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스타트업으로 어떤 서비스를 런칭하면서 회사를 만든 게 아니라서 이제 회사 이름을 좀 동양적으로 가져가고 싶었고요. 저희가 처음에 도전했던 화장품이 메이드 바이 미라는 화장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이드 코퍼레이션이 되었고요. 크게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추후에 의미를 담았던 것들이 어제 저희들 계속 창작해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상 정말 밑바닥으로 시작했어요. 청년 둘이서 나와서 밑바닥부터 시작한 만큼 꼭 완수해내자라는 다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도 빨간색이고요. 좀 뭔가 피와 열정을 담아서 꼭 우리 해내자라는 열정이 담겨져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메이드라는 코퍼레이션이 되었습니다. 저는 탑재도 있고 또 목걸이도 메이드인데 별 생각이 없다는 걸 지금 알았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고요. 네. 그것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여기 메인 기존의 가로골목이라고 부르던 이 공간이 여러 가지 특이하잖아요. 특이하다라는 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을 거고. 그래서 남들 다 모이는 성수동, 그다음에 되게 평범한 1층에 별의별 접점이 있는 그냥 렉탱글한 그런 1층의 접점이 그냥 단일하고 그런 곳이 아니고 왜 여기, 왜 이 구조를 택했는지와 장단점을 섞어서 말씀드릴 때 단점 조금만 말씀해 주시죠. 죄송합니다. 거기 왜 들어가셨어라는 얘기 제가 한 8, 9번 들은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는 완전 K 아들들입니다. 네. K 아들들 정말 말 안 듣거든요. 네.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고요. 사실 저희는 항상 그렇게 살았습니다. 뭐냐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들을 바꿔서 생각하면 그럼 그걸 할 수 있으면 그럼 우리밖에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시장에 진출해서 증명해야 된다면 해결해야 되는 문제의 크기가 클수록 저희의 증명의 그 속도가 빠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경쟁력들을 기반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나아가서는 사실 이 자산이 굉장히 매력이 많은 자산입니다. 네. 물론 이제 기존에 계획하셨던 쌈짓길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쌈짓길도 소상공인의 스몰 콘텐츠들을 기반으로 성장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공간은 되게 다양한 콘텐츠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되게 복합적으로 심리스하게 연결될 수 있는 그 자산입니다. 저희는 이제 온라인 쪽에서는 뎁스가 적은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되게 많은 뎁스를 거치면 사실은 그만큼 이탈률이 많은데요. 이 자산은 온라인 관점에선 이탈률이 되게 적고 체류 시간이 늘릴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을 되게 많이 잘 해놓은 자산이기 때문에 저희는 되게 이점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충분히 이 자산에서의 메리트를 많이 보고서 개발을 많이 하고 있고요. 단점은 네. 감사합니다. 네, 단점은 네. 우선은 가로수길 자체가 사실은 모든 분들이 뭐 임차료에 대한 부분들을 아무래도 고민하지 않으실 수 없을 것 같고요. 네. 이제 그걸 해결할 수 있느냐, 또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이걸 잠깐 반짝이느냐 아니면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느냐가 그 증명의 어떤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해결해야 될 숙제 같습니다. 실제로 이 글 쓰고 나서 그리고 부동산 업계에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아마 이 정확한 계약 구조는 저도 모르는데 아마 셔틀은 렌트프리가 상당할 거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뭔가 증명을 하는 시기는 내년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설명이 가능하다면 이런 인풋 아웃풋가 감안했을 때 언제 정도 안정화 목표를 하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지 계획이 좀 궁금합니다. 사실 올해는 렌트풀이였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기회를 빌어서 또 이스 자산운용사를 모셨습니다. 렌트풀이를 혹시 네, 생각해 주신다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네. 렌트풀이가 있었습니다. 공사 기간 동안 잠깐 렌트풀이가 있었고요. 그 다음부터 저희가 한 번도 내본 적 없던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자산을 통해서 기회들이 굉장히 많이 창출됩니다. 정말로. 네. 그래서 되게
저희가 자산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되게 강점이 되기도 하고요. 저희 숙제는 얼마나 저희가 하고 있는 플레이들을 좀 되게 더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느냐 같은데요. 지금은 그래도 수능을 또 하고 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다양한 그 사업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시다가 고객 경험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그 어떤 뭐 매트를 하시던 F&B를 하시던 되게 다양한 고객 경험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뭐 리서치나 어떤 식으로 그거를 좀 고객 경험을 정보를 얻으시는지 좀 궁금해요. 먼저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사실 데이터에는 다 나와 있고요. 기존의 고객들이 어떤 객단가로 어떤 상품들을 가장 많이 구매하고 그리고 그들이 가장 많이 체류하는 페이지는 무엇인지 이제 모든 브랜드나 기업들은 다 웹사이트는 있을 거고 본인들의 플랫폼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들이 어떠한 성향을 갖고 있는지는 사실 브랜드에서 제일 많이 알고 있거든요. 다만 어려운 부분은 온라인의 데이터는 있는데 그거 오프라인으로 취합됐을 때 어떻게 돼야 될지는 전혀 상상하지 못하세요. 파페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 데이터는 정말 무궁무진하고 저희가 받았던 고객 데이터만 해도 이런 데이터들을 갖고 있어 정도로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문제는 그걸 오프라인으로 구현을 어떻게 해야 돼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되게 어려워하시는 부분이세요. 근데 저희는 정성적인 거를 정량화하는 게 결국에는 저희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성향을 가진 고객들이 오프라인에서 무슨 경험을 하면 좋을까 그리고 이걸 어떻게 구현하면 좋을까가 결국에는 저희가 갖고 있는 인적 자원 안에서 만들어지는 기획력과 또 콘텐츠 공간 구성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게 결국에는 저희가 갖고 있는 가장 핵심 경쟁력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보통 이제 고객 분석을 하실 때 뾰족한 어떤 고객의 타겟층을 중심으로 이제 거기서부터 어떤 브랜딩이나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하시는 건가요? 우선은 전체적인 데이터를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코어 타겟을 보진 않고요. 이 플랫폼의 혹은 이 브랜드의 전반적인 고객의 데모그래픽이 어떤지 보고 그들의 취향 기반으로 브랜드 매니저들은 어떤 생각으로 어떤 고민으로 고객들을 보는지 고객의 몽타주를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저희 쪽에서 생각을 하는 건 본질이 뭐지? 고객이 가장 원하는 게 뭐지? 내가 고객이면 나한테 제일 이득이 뭐지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접점을 찾아서 오프라인에 구현하고 온라인에서 그걸 되게 극대화하는 형태로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뒤에 앞으로 저는 이제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팝업 스토어가 이제 지금으로서는 이게 하나의 큰 축이신데 실제로 브랜드를 홍보하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소위 이제 메이트 코퍼레이션의 고객이 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브랜드를 홍보하거나 아니면 제품을 런칭하거나 이럴 때 이제 팝업 스토어를 활용을 하실 거고 그런 경우에 이제 위치나 이런 것들을 내가 왜 꼭 가로골목에서 해야 되느냐 우리 컨셉이랑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뭐 명품 패션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딱 타겟을 딱 정말 엄한 데에서 여기가 그냥 자연 환경이 우리랑 맞아 이러는 케이스도 요즘에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가로골목으로 끌어들이실 생각이신지 그게 이제 한 가지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부동산 전통적인 관점에서 봤을 땐 트래픽이 증가해가지고 자산 가치가 올라간다는 건 결국에는 부동산이 자산으로서 가치가 또 있는 가장 인기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1년 또는 2년 단위의 임대차 계약을 통해 가지고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게 큰 근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트래픽이 올라간다는 거는 결국에는 여기 이제 그 많은 트래픽을 바탕으로 우리가 뭐 매출을 올릴 수 있고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래서 난 여기에 이만큼의 임대료를 내고 임차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통적인 임차인 관계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자산 가치를 점점 올린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공간들이 이제 트래픽이 많아짐으로써 결국에는 여기 뭐 예를 들어 이 공간을 전대를 하시거나 뭐 하게 되면은 점점 더 이제 그러면 그 트래픽을 유지하기 위해서 본인들의 역량이 들어가는 부분이 적어지고 이 컨텐츠를 차는 게 이제 그게 곧 컨텐츠가 될 텐데 네. 그런 거에 대한 그 중장기적인 고민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가 좀 궁금해요. 네네. 네, 일단 네. 네. 혹시 좀 어려워서 이렇게 넘기려고 했어요. 우선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브랜드들의 디지털 마케팅을 총괄하는 헤드 에이전시입니다. 네. 이 공간의 대화대를 브랜드한테 선택하게끔 하지 않습니다. 이 공간의 해야 될을 저희가 브랜드한테 지정해 줍니다.
왜냐하면 핵심은 그거예요. 어차피 브랜드 매니저들도 고객이거든요. 그들의 생각은 딱 하나입니다. 어디서 싸게 할 수 있을까? 나한테 주어진 예산 한정적인데 어디서 싸게 할 수 있지? 이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저희는 커뮤니케이션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저희 공간은 렌트 프리입니다라고 말씀드려요. 네. 저희 공간 렌트비 없습니다. 그냥 무상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네가 우리 파트너니까 우리가 해주는 거야 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기획비는 있겠죠. 콘텐츠 개발비는 있겠죠. 마케팅비는 있겠죠. 렌탈비 플러스 이 공간을 구성하는 마케팅비가 2억이라고 칠게요. 렌탈비 없습니다. 기획비 2억입니다. 너무 좋은데요? 가 되는 거죠. 네. 똑같은 얘기인데 사실 어떤 식으로 설득하느냐가 다릅니다. 네. 저희는 모든 고객들이 갖고 있는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을 굉장히 나쁘게 말하면 얕게 그리고 좋게 말하면 되게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설득을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금 7월부터 지금까지 저희가 5개가 넘는 브랜드들 그리고 앞으로 많은 모든 브랜드들이 계속 저희가 컨택이 오는 이유들은 사실은 저희가 갖고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의 역량들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커뮤니케이션만으로 그게 해결되진 않죠. 결국에는 비용이 높아도 퍼포먼스가 좋을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할 텐데요. 봄베이스 사파이어 올해의 글로벌 서세스 케이스로 지금 선정이 됐고요. 퍼페치 원래 중국 상해에 있었던 것들을 저희가 가져오면서 로컬라이징을 하면서 완전히 바꿨고요. 그러면서 글로벌의 성공 사례가 돼서 이게 다시 일본에서 이 포맷이 그대로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이 결국엔 초반에 어떤 식으로든 설득이 되어서 우리가 일을 했지만 결국엔 퍼포먼스 자체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들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가로골목이어서가 아니라요. 메이드 코퍼레이션을 선택하게끔 하는 것들이 저희가 결국에는 가져가야 되는 강점들 같고요. 두 번째로 소문을 조금 드리자면 좀 어렵다고 하시니까 저희 현재도 지금 바로골목에서만 진행하고 있지는 않고요. 이제 더현대나 기린사 게러지나 여러 가지 베뉴들에서 진행을 하고요. 아까 이제 이지스 시장님도 여쭤봤던 것처럼 바로골목은 굉장히 장점이 많은 곳이에요. 이제 성수동이나 여러 가지 팝업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지만 대부분의 이제 정방형 형태에 크게 넓혀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모두 다 구조적으로 어떤 경험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으로 시공을 하고 뭔가 세워야 되거든요. 억지로 만들어야 되는데 가로골목은 애초에 태생적으로 다이나믹한 경험을 할 수 있게끔 설계가 돼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장점이 있다 보니까 초반에 브랜드 분들도 굉장히 메리트를 많이 느끼세요. 그리고 되게 특이한 부분들이 저번에 제네시스에서 굉장히 관심이 가졌던 이유도 마치 이게 어떤 아스팔트 도로 길처럼 자동차 길 같다라는 말씀도 많이 하셨었고요. 자동차가 실제로 이 데크나 아니면 1층 공간에 그대로 들어올 수 있는 건물은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장점이자 단점인 앞뒤가 완전히 개방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떤 쇼윈도가 있는 것들이 아니라 막고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장점들이 있는 자산이고요. 이제 저희들이 좀 장기적으로 그래서 고민해야 되는 건 지금은 현재는 저희들이 가로 골목이라는 자산만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저희들의 바람은 자산 운용사분들과 저희들의 역량을 증명해서 많은 제휴 모델을 만들고 저희 고객들이 옵셔널하게 선택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보유하는 게 또 저희들의 목표라는 목표라서 그런 방식으로 또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로골목만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네. 또 두 번째도 빠르게 말씀드리면 저희 계약 조건은 마스터리스 혹은 레베뉴 쉐어입니다. 네. 그냥 이 가로골목을 보면 임대료를 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가치인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런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냥 쇼텀 리스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셀프 리스하면서 트래픽들을 만들어내고요. 나아가서 저희가 조인트 리스를 하면서 브랜드를 어떻게 보면 임차 아닌, 그러니까 전차 아닌 전차 형태로 같이 이제 만들어서 구성을 하는데요. 이 공간에서 저희가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한 이후에 저희는 나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공간에 MD를 구성하는 형태의 키가 어떻게 보면 저희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다음의 조건들은 결국엔 저희가 중간에서 조율을 하든 혹은 그게 아니라 이 공간에 들어오고자 하는 이 공간 되게 여러 팝업 베뉴로 되면서 사람들이 트래픽이 고정적으로 있네. 그럼 우리가 들어가서 여기서 임차를 해볼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저희가 이 자산을 통해서 임대료를 높일 수 있는 근간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모델들이 계속 돌아가게끔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자산 가치를 높이는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멤버십 브랜드라는 말을 지나가면서 빠르게 설명드려서 이해 못하실 수도 있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NFT 기반의 멤버십 브랜드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이걸 인적 자원을 기여가면서 콘텐츠를 만들고 생성했다가 부시고 다시 생성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효율적인 비즈니스 모델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최초의 에어드랍 스페이스를 기획하면서 같이 들고 들어왔던 게
NFT라는 커뮤니티 중심의 멤버십을 가지고 실제 오프라인 영업점을 만들자. 그러면 그 기본적인 워크인 고객과 우리들이 트래픽을 만들 수 있는 어쩌면 수동으로 끌어당기는 마케팅 트래픽과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커뮤니티 멤버십 트래픽이 얹혀졌을 때 훨씬 더 여기에 중첩되는 트래픽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설계를 가지고 저 시작을 했고요. 이제 하지만 저희들의 이제 어쩌보면은 비즈니스가 예상대로만 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지금 블록체인과 NFT 시장 자체가 굉장히 있다 보니까 멤버십 트래픽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저희들이 좀 계속 장기적으로 보는 건 결국은 이제 아까 앞에 계신 분들도 질문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누가 우리 브랜드의 볼스팬의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는 승부가 될 거예요. 앞으로는 점점점. 그냥 브로드하게 마케팅하거나 브로드하게 타겟팅해가지고 끌어올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단기적인 휘발성 있는 타겟들이거든요. 결국은 정말 농밀한 로열티 있는 커뮤니티를 누가 만드느냐가 승부처가 될 건데, 저희들이 앞으로 하려고 하는 건 그것들이에요. 저희들이 에어드랍이라는 브랜드의 커피바 여러 가지의 오프라인 업장들을 브랜드를 자산화하면서 저희 커뮤니티를 모으면 그 커뮤니티의 트래픽이 결국은 또 저희들의 영업 툴이 되겠죠. 브랜드들한테 우린 이런 커뮤니티들을 가지고 있어. 너네들이 술 플래그십해, 너네 베이커리 플래그십해, 우리 이런 트래픽을 밀어줄게. 그게 저희들이 지금 그리고 있는 지금의 첫 번째 비전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그 회사의 인원이 좀 궁금하거든요. 그 사회는 아까 이제 한 페이지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디자인, 그다음 UX 디자인, 그러니까 또 기획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공사까지 20일 내에 끝내주실 수 있다 해가지고 얼만큼의 인력이 그게 가능하냐고 할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질문 하나랑 그다음에 또 궁금했던 게 이게 팝업이라는 게 사실은 그 브랜드의 매출을 올려줘야 되는 건데 이 공간의 단순 매출이 아니라 그 브랜드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매출을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벤트를 한 다음에 어느 주기 정도까지 저희가 결과를 보여줘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 팝업을 하기 전에 매출 대비 그 주기 같은 것들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우선은 저희 인원 구성은 3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36명에서 이제 저희 전체 이 공간에 대한 기획들을 운영, 설계, 시공, 그리고 실제 디지털 마케팅까지 다 총괄을 하고요. 물론 저희가 짓진 않습니다. 네, 저희 파트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너들을 통해서 되게 빠르게 공간 구성들을 할 수 있는 인프라들을 구축을 해놨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존의 그 업의 어떤 베이스가 뭐냐가 좀 다를 것 같아요. 저희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그 갑을병정 중에 병과 정으로 지금 저희 한 10년은 넘게 살아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고, 그리고 정해진 예산 안에서 얼마나 빠르게 움직일 수 있을까를 아주 체질적으로 본연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이 사실 저희가 갖고 있는 되게 경쟁력일 것 같고요. 네. 팝업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매출이 촉진돼야 되는 팝업과 콘텐츠가 생성돼야 되는 팝업. 저희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예를 들면 백화점 같은 공간은 무조건 매출이 생겨야 됩니다. 왜냐면 거기는 수수료 베이스거든요. 그러면 백화점에 들어갔을 때 내가 전체 디지털 마케팅부터 투자한 비용들 대비 적어도 300%는 나와야 된다. 이런 기준들이 세워져 있거든요. 근데 그런 팝업들의 형태들이 구성돼야 되는 정도의 수준. 그럴 때는 상품 콘텐츠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상품 구성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판매가 촉진될 수 있는 기준을 어떻게 만들지가 되게 중요하고요. 컨텐츠 생성이 중요한 팝업이 있습니다. 팝배치는 사실 오프라인에서 판매조차 하지 않아도 되는 브랜드인데요. 그들이 왜 이걸 하냐면 한국에서도 우리가 저력이 이렇게 있을 수 있어. 그리고 한국에서 우리가 요 비용을 들여서 컨텐츠가 얼마나 생성이 되었어. 그런 걸 알려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건 아주 명확하게 정량적으로 나옵니다. 내가 1억 들어서 온라인 마케팅에서 생성된 컨텐츠를 보고 들어온 고객들의 전환율과 객단가, 오프라인에서 1억 들어서 파업했는데 생성된 고객들의 컨텐츠의 숫자와 객단가, 전환가는 특정 기간 동안 대입을 해보면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저희는 그거를 3주 텀으로 보고, 3주 텀으로 보고 브랜드들한테 그 사후 보고서를 3주 뒤에 보냅니다. 네. 그런 형태로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요. 그건 사실 되게 명확하게 정량적으로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어느 정도 답변이 됐는데, 첫 번째 질문에서 디자인 기획하다 공사까지 하는 게 20일이면 네. 이게 사실은 거의 결정해가지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컨펌 받기보다는. 네. 그러면은 사실은 이 디자인이 실제 공사가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인테리어 공사라고는 하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게 되게 사실 좀 상상이 좀 안 가요. 도구좀 어떻게 프로세스 하시는지 좋은 것 같아요. 인테리어가 아니면 저는 인테리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고요. 왜? 그 설득할 때요. 인테리어라는 단어를 쓰는 순간 너무 어려워지더라고요. 네. 저희는 그냥 아주 명확합니다. 그들의 KPI는 항상 촉박하거든요. 대표님 저희 20일밖에 없어요. 대표님 모 회사는 진짜 2주 만에 해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표님 저희 2주밖에 없어요. 금액은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해주실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말씀 주시는 건 모두가 똑같아요. 요번에 요거 해주시면 다음에는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어요. 하지만 요번에 요거 해주시면 다음에 요거 저희는 결국엔 그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효율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뭐지? 로 고민을 하고요. 그럼 저희는 사전에 말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저희가 이거 하겠습니다. 다만 모든 컨셉부터 이 공간 기획과 운영에 대한 모든 정권은 저희가 가져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다만 대신에 글로벌 브랜드들이기 때문에 글로벌에 컨펌을 받아야 되는 기관들이 필요하거든요. 그거는 사실 21 논외입니다. 네, 근데 글로벌에서 컨펌 받아야 되다 보니 글로벌의 브랜드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당연히 사전에 받아서 업무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요. 브랜드 매니저들이 저희 편이 돼서 설득을 합니다. 네, 브랜드 매니저들이 자기의 KPI는 이걸 해야 되는 KPI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어쨌든 그 증명을 해야 되는 건 우리 이 비용과 이 시간으로 이렇게 만들었어.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 매니저들이 본인들 고민해와요. 이거 여기까지는 이렇게 하고요. 여기 외에는 이렇게 하시죠. 제가 설득하겠습니다. 그런 형태로 저희가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린 데이터는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데이터, 우리 여기까지 할 수 있도록 보여드린 거고요. 사실 브랜드 매니저분들도 리스크를 감당하고 싶지 않잖아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꼼꼼히 준비하시는 기업들도 많이 있으세요. 말씀드린 거는 그런 되게 자잘한 의사결정들이 거의 마무리되고 마지막 기획 초안들을 만들고 디자인하고 시공하는 그 기간을 말씀드리는 거라서 어차피 그런 것들은 이제 이벤트의 데드라인이라는 것들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저걸 보여드린 이유는 얼마나 빨리 이 공간을 공실률의 리스크 없이 빨리 바꿀 수 있는지를 말씀드린 거고 사실 그 전에 사전에 여러 가지 레이어로 여러 가지 타임라인으로 기획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멤버십 관련한 질문이 그 커뮤니티, NFT 커뮤니티라는 게 어떤 멤버가 신청을 하고 그들이 그 멤버십 비용을 내면서 있는 그 효용이 어떤 건지 그 뭐를 중심으로 그 멤버십 공간을 운영하고 확장해 나갈 건지 궁금해요. 네. 전반적인 건 소개시켜주고 제가 멤버십 얘기를 드립니다. 저희가 메이드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주식회사 에어드랍이라는 저희 자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는 블록체인만 하는 회사입니다. 네. 저희가 에어드랍이라는 법인을 통해서 STO 사업에 진출을 해서 지금 사업 전개들을 하고 있고요. 조각투자입니다. 조각투자. 근데 NFT 기반의 조각투자가 아직 우리나라에선 샌드박스 신청이 된 회사만 조각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배당이라든지 실제 투자계약증권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을 하진 않습니다. 저희 NFT를 구매하신 분, 그러니까 저희 멤버십 NFT를 구매하신 분들은 이 공간의 소유주들이 되시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이 공간 경험의 소유주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NFT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NFT 구매하시는 그 금액에 주다는 형태의 포인트를 지급받습니다. 그건 여기 오셔서 술을 구매하시거나 커피를 구매하시거나 상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요. 연에 6%에 해당하는 배당, 저는 배당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고 고정 지급이라고 합니다. 연에 6%에 해당하는 배당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NFT의 멤버십을 통해서 이 공간에 투자하는 사람들을 계속 증대시키는 비즈니스들이 한 축에 있고요. 네. 오늘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NFT나 블록체인 쪽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 주제에서 말씀드리기 조금 조심스럽다 보니 우선은 배제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 2022년도에 플라잉 피쉬 클럽이라는 이제 뉴욕의 맨하튼에 준공되고 있는 건물이 있고요. 실제로 NFT 멤버십 판매를 통해서 약 5,000개 정도의 NFT가 판매가 됐고 실제로 150억 이상 자산이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건물 자체를 짓고 있는데요. 저희 코비드 증명서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들었고 뭐 얼마 전에 기사 보셔서 알겠지만 이제 한국은행 CBDC 진출하잖아요. 블록체인 기술 사실은 너무 근접하게 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쓰냐는 기술보다 중요한 건 사업성이라고 봐요. 네. 내가 NFT 사서 그래서 뭐 할 수 있어가 되게 중요한데 저희는 이 부동산에서 할 수 있는 경험들을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확장하는 것들이 완전히 명확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은 한 축으로 접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다만 정부의 여러 규제가 있고 또 에어드랍이라는 이름이
검색하면 저희 어머니께서도 너 혹시 김남국이랑 무슨 사이냐 말씀해 주시고 하는데요. 네. 코인 게이트 얼마나 있었죠. 그런 것처럼 아직 이제 정부 차원에서 해결하거나 해야 될 것들이 많고 저희보단 아마 2년 내에 어쨌든 STO들 관련된 규제가 풀리면서 분명히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저희는 그때까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혹시 추가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시리즈 A 라운드 펀드레이징 돌고 있습니다. 네. 프레이 라운드고요. 네. 혹시나 주변에 관심 있으시거나 아니면 저희 같은 비즈니스 저희는 자사운용사, 증권사 혹은 그 어떤 기업들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투자 관련돼 있는 논의를 원하시거나 관심이 있으시다면 연락을 주시면 네. 바로 내일도 달려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 어쨌든 와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기회 주시고 또 대표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뵐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